우리 동네 배움터.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안녕하세요. 뭘 배워볼까 고민하는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소개하는 우리 동네 배움터 이규호입니다. 요즘 차를 하루만 밖에 세워둬도 샛노랗게 되더라고요. 바로 송화가루 때문인데요. 해마다 봄이면 이 송화가루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세차며 집 청소며 뭐 이런 게 힘든 건 둘째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니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직장 선배님이 장미가 피면 송화가루가 멈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걸 듣고 빨리 장미의 계절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이 장미꽃 피는 5월을 사흘 앞둔 날인데요. 이 방송을 들을 때쯤에는 송화가루는 벌써 잊어버리고 동네 곳곳에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겠죠? 얼마나 많이 피어 있을까요? 한 100만 송이 되나요?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워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따라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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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후련히 나타나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JTBC 경연 프로그램인 Sing Again 3에서 60호 가수 김수영이 부른 100만 송이 장미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해서 100만 송이 장미꽃을 피워야 고향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가 귀에 꽂히네요. 그런데 저와 오늘 출연자들도 오늘 방송을 잘 마무리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조합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구 동구 동네 배움터에서 재봉틀 수업을 하고 계신 김주란 선생님, 그리고 대구대학교 웰라이프 헬스케어 학과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가르치시는 전춘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주란 선생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혁신도시 끝자락 숙천지구에서 만들어 읽기 좋은 날 재봉틀 공방을 운영하는 소잉 디자이너 김주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잉 디자이너? 네. 그렇게 부르나요? 네. 네, 멋진 이름입니다. 자, 전춘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윌라이프 헬스케어 학과에 올해 첫 개강을 한 아로마의 과목을 맡고 있는 전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더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나오시게 된 소감부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춘하 선생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소감이 너무 기쁘고 떨리네요. 떨리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이 떨리는 가슴이 조금 더 진정되기를 좀 기다리면서 김주란 선생님,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동구청에서 주무관님께서 그 동구 배움터로 소개할 만한 선생님은 저밖에 없다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런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렇게까지 부탁드리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정말 훌륭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강력히 추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두 분 중에 재봉틀 수업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란 선생님, 재봉틀 수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재봉틀 수업은요, 의류나 다양한 패브릭 생활 소품을 디자인하고 재봉 기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럼 뭘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요? 의류나 에코백 생활 소품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네. 앞치마 침대 침구류 뭐 또 네. 다양하죠. 패브릭으로 가능한 제품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라고 할까요? 어떤 작품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수강생들이 이 수강한 보람이 있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나요? 네. 일단 요새는 친환경 린넨 소재를 사용해서 의류를 만드는 걸 가장 반응이 괜찮습니다. 의류를 네네. 선생님 지금 입고 오신 것도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 재봉틀로 아이들 옷도 만들고 생활소품 만드는 게 좋아서 시작한 저희 취미생활이 이제 직업이 되어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사무직으로 취업하여서 8년 네. 정도 직장생활하다가 네. 결혼해서 네. 아이를 키우는 경력단절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이 아들? 네. 네, 두 아이를 키우고 이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네. 그렇게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좀 아쉬움이 많이 컸겠어요. 아쉬움보다가 저는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저의 주 목표였기도 했고 애들 키우면서 소소하게 취미생활로 집도 예쁘게 꾸미고 하는 애들 옷도 만들어 입히고 네. 어린이집 갈 때 앞치마며 덧신이며 만들어서 네. 했던 게 주변에서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변의 반응이 이제 그러면 내 경력이 단절됐으니까 뭘 하지라고 고민할 때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는가 그것에 또 집중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칭찬밖에 못 들었습니까? 다른 칭찬은 없었나요? 아니 진짜 집에서 그러니까 재봉틀 2대 들고 홈스쿨로 시작한 제 직업이 이제 직업 공방을 운영하게 될까지 됐거든요. 집에서 네. 그러니까 재봉틀 2대로 집에서 네.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 등하교 시키면서 만났던 엄마들이 네. 나도 미싱 있는데 집에서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있다. 그럼 우리 335 만나서 그냥 취미생활로 재봉틀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서 그럼 그 민지 엄마가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시작해서 수강생 2명으로 홈스쿨로 시작했는데 네.
처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김주란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애들한테 입혀 보내고 뭐 준비물로 챙겨 보내고 이런 게 이 엄마들한테 소문이 났군요. 네. 아, 그래서 집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어디서 그러면 주로 강의를 하시나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개인 네. 공방도 운영하고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제품 교육 업사이클링 교육 문의 들어오기도 하고 네. 단체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시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 주무관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실 만한 그런 커리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1년 과정으로 3개월, 6개월은 없고 곧바로 1년인가요? 아니요. 취미반, 정규반, 자격증 대비반, 공방 네. 창업반 과정으로 커리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1년까지 들을 수 있고 네. 더 들을 수도 있습니까? 네. 더 듣는 분들도 계신가요? 저희 5, 6년째 같이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 하루에 뭐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반 세 네. 타임으로 나눠지고요. 음. 2시간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 한 번 들어가면 2시간씩. 네네. 그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까요? 먼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패턴을 뜨고 그것을 재봉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뭔가 뭐를 만들겠다고 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 단계가 네. 패턴을 뜨고, 뜬다. 네. 그 패턴은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 패턴을 제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아. 그 제품을 보고 이제 네.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정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패턴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같이 저랑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네, 어디서 뭐 유출해서 가져오신 건 아니고요. 네. 산업 스파이 아니셨군요.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도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나요? 진짜 재봉틀이 취미로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개발이나 힐링을 원하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묵혀둔 재봉틀을 제대로 사용 한번 해보고 싶어 오시는 분도 계시고 1인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수강생으로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취미 생활로 해보겠다 아니면은 재봉틀 먼지 한번 털어보겠다 이런 의도부터 시작해서 1인 창업까지 네. 예, 그렇게 거창한 포부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이분들 어쨌든 취미든 뭐 창업이든 이분들의 어떤 성격적 특성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재봉틀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같아요, 다들. 로망. 네네. 재봉틀에 대한 로망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재봉틀에 대한 로망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남자분도 재봉틀에 대한 로망이 있으셔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계세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셨는데 그 소방 방화복으로 업사이클링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이신데 남자분이신데 네. 그 방화복 현직에 계시는 분인데 네. 근데 여자분들보다 더 꼼꼼하게 바느질 하시는데 그러니까 재봉틀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여쭤보니까 그 와이프랑 여자아이 딸을 키우는데 똑같이 커플로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 방화복인가요? 그걸 네. 아니요, 그걸로는 이제 소품이나 에코백 같은 걸 만들고 그게 소재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그 방화복 업사이클링이랑 그거 딸이랑 엄마 커플룩 만들어주고 싶어 보시죠. 상당히 로맨틱한 이유로 네. 시작하신 분이 또 계시군요. 남자분이신데.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로망이 없었던 것은 로맨스가 부족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춘아 선생님,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좀 궁금한 게 생기시나요? 그게 누구나 배워도 가능한가요? 똥손을 금손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네. 네. 저도 가능하겠군요. 네. 똥손을 금손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공방을 지나가시면서 잠깐 들어와도 되냐고 방문해 주셨던 60대 여성분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은 재봉틀하면 옛날에 어머니가 하시던 삭바느질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네. 첫 수업으로 오셨었는데 꽃백을 하나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수강생이시죠? 네네. 그분이 오셔갖고 예. 삭바느질에 대한 추억이 있으셨다. 네. 엄마가 삭바느질을 하셔서 네네. 본인을 키운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마가 하셨을 때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못 느끼셨대요. 근데 이제 공방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외벽에 걸려 있는 옷이랑 소품들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셔서 들어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에코백을 하나 만들어 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데 눈도 안 보이시고 재봉틀도 솟으시고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걱정하고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백을 하나 만들어 가셨는데 그 이제 집에 이제 밤새 이제 그 에코백을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뜯었다 박았다를 여러 번 수만 번 반복하시면서 똑같은 에코백을 하나 더 만들어 그 다음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거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 오셨구나. 네. 그러니까 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에코백 전문가가 되셨어요. 전문가가 되셨어요? 네, 에코백은 하나는 뭐 이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 뭐 하십니까? 그렇게 저와 인연이 된 그분은 5년째 저희 공방에 다니시면서 가끔은 저희 공방의 시간제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사로도 네.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이 계속 크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서 가르치는데 이제 손이 딸리고, 네네. 네, 그러니까 강사도 필요하게 되고. 이게 한 10분 정도 이상 되면 네. 제가 이제 도와드릴 분의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옆에 서포터로 그분이 조금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창출을 또 하시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계속 커지면 또 추가로 강사들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강생들이 이제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렵다기보다는 재봉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손을 다칠 수 있을 손을 다치지 않냐. 네. 그리고 또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데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부담을 굉장히 가지시기도 해요. 네. 근데 한 달 정도 입문 과정 거치시고 나시면 누구나 이제 자유롭게 재봉틀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봉틀이라는 그것도 어쨌든 기계니까 네네. 기계에 대한 두려움, 네네. 기계치들 네네. 좀 걱정도 있고 그게 사실 또 뾰족한 바늘이 있으니까 네. 옛날에 뭐 영화였을까요? 뭐 이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졸면서 바느질 하다가 손가락 뭐 찔리고 막 이런 것도 기억에 봤을까요? 아니면 상상했을까요? 뭐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바늘에 찔려서 사고가 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되려면은 전날 뭐 이렇게 한 16시간씩 일하면서 미싱을 돌려야 네.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네, 네. 2시간씩 하는 수업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 특별히 이제 수업 전에는 좀 푹 주무셔야겠군요. 네.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 뭐 한 지금도 4군데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많은 분들을 또 교육하실 텐데 어떤 보람이 가장 큽니까? 30대 거기 회사 다니는 직장인 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회사 생활이 힘든 속에서 무료함도 느끼시고 이제 그 취미생활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파우치만 전문가처럼 만들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다양하게 배우고 싶지 않고 파우치만 만들고 싶다 하셔서 제가 파우치를 가르쳐 드렸는데 이분 전문 분이시다 보니까 이거를 파우치를 만들어서 다른 소재나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하셔서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전에
낮에는 직장생활 하시면서 저녁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도 같이 하고 계세요. 네. 한 번에는 그러니까 5월이었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의 달에 파우치를 어느 기관에서 200개를 주문받았대요. 200개나? 네. 그래서 그거 하나에 얼마씩 파나요? 하나에 12,000원 정도 판다고 우와. 하더라고요. 네. 200개. 네. 그래서 저보고 감사하다고 꽃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이제 누군가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는 안 하시나요? 네, 저는 교육이 더 좋더라고요. 아, 네. 돈 버는 것보다? 네. 아, 수강생 또 많이 모이면 그것도 돈이 네,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취미로 하지만 또 생각외로 또 돈벌이도 될 수 있는 네,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옷, 가방, 인테리어 소품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어 쓴다는 게 사실은 이게 즐거움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가까운데 뭐 싼 거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사서 쓰면은 그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만들어 쓰는 즐거움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그 만약에 지인들한테 그 집들이 선물을 할 경우도 휴지 한 묶음 들고 가는 것보다 네. 그게 자기만의 거 만약에 그 앞치마를 하나 만들어서 선물한다든지 룸슈즈를 하나 선물한다든지 하면 네. 그 휴지 한 묶음의 그 가치보다 훨씬 100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10배는. 그러니까 선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그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직접 만들어 줄 수 있는 옷, 생활 소품 같은 경우도 크면서 성장하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만들어 준 거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지라고 했나요? 민재. 예. 남자아이. 네. 예. 그 민재가 엄마가 만들어준 것 중에서 뭘 가장 좋아하던가요?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 더신을 싣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랑 같은 더신을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 선물로 드리고 우리 아이를 신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같이 다니던 반 여자아이가 니는 선생님이랑 똑같은 더신 어디서 샀냐고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민재의 인기도 높아지고 네. 예, 그리고 선생님과 이 민재가 아들 민재가 뭔가 교감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군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치맛바람은 돈 쓰는 치맛바람은 불법이고 또 안 하겠지만 그런 네. 사소한 선물 네. 하지만 또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학교든 뭐 유치원이든 그런 데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뭐 자존감, 행복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재봉틀 교육이요? 네.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뱉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뒤에서 쭈삣쭈삣 숨는 그런 그 유년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앞에 서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망설였다면 네. 일단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먼저 할 수 네. 있는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 저절 아이들은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아니 뭐 그렇게 소심한 성격으로 처음 제가 섭외 전화 드릴 때부터 그렇게 네. 느껴지진 전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또 유년 시절이 있었군요. 네. 근데 결국에는 재봉틀은 혼자 하는 활동이었는데 그마저도 네. 나중에 이게 강의가 되면서 성격도 개선 아무튼 뭐 활발해지고 또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또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이제 재밌어지는데요. 그 수강 등록 방법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체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나 SNS를 통해서도 수강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저는 SNS나 전화 상담 주실 때마다 네. 그 일단 방문하셔서 네. 차 한잔 하시면서 공방도 둘러보시고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네.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지만 가장 또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공방. 네. 네, 선생님 하고 계시는 네, 네. 공방에 오시는 것. 네. 공방이 어디 있는데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네. 숙천지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만들어 있기 좋은 날 공방이 있습니다. 네. 그 저기 개인 주택 단지 있는 그쪽 네네네.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 아, 거기 숨어 있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이쁜 집들이 많아서 한 네. 번씩 갔던 것 같아요. 네네. 아, 거기에 공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모르겠어요. 생각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점점 크고 있잖아요. 컸고. 네. 네. 그 앞으로 더 꿈이 생긴 게 있습니까? 네. 재봉 기술 교육을 통한 지역 내 섬유 발전 제장소 다시 할까요? 아니요. 계속 하세요. 재봉 기술 교육을 통한 네. 지역에서 섬유 발전 제작소 구축을 하며 의류 생활 소품 DIY 패키지 제작도 할까 생각 중이고요. 네. 업사이클링 상품 개발과 취미 공유 공간 제공을 네, 할까 네.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DIY 패키지도 만들어 팔겠다. 네. 아까 뭐 파는 거는 안 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해야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돈이 중요해. 네, 좋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 팔고 그다음에 공간도 대여하시겠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그 공간을 대여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네. 공방을 그러면 빌린다. 그럼 재봉틀이 있는 공방을 빌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 빌리는 사람들도 재봉틀을 사용하겠다라는 네네. 그 목적을 갖고 거기를 네, 빌릴 네,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사업을 확장시키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김주란 선생님에게 재봉틀이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함께 갈 평생 친구. 함께 갈 평생 친구. 네. 평생 재봉틀을 하시겠다. 네. 그래도 질리지 않을 그런 친구인가요? 네. 네. 부럽기도 합니다. 평생 갈 친구를 찾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또 부럽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준환 선생님의 재봉틀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잠시 음악 듣고 다음 주제인 아로마 테라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준환 선생님, 오늘 신청하실 곡의 이름은 뭡니까? 임창정의 소확행이요. 소확행. 네. 임창정의 소확행.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꿈과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확행 수강생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수강생들께서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창정의 소확행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이 또 한 달 지나가리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퇴근길은 편의점 4개에 만원인 캔맥주 원푸런 과자 2번 기다릴 울양이 통조림 간식 하나 세상 편한 차림으로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최신 업된 영상 본다 눈호강에 입속 가득 찬 단짠의 조화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는
바로 생전 처음 해본 요가 체중계에 올라서서 어제와 같은 몸무게에 안도하며 배달앱에 간구 식당 요리조리 찾아보고 또 조리요리 찾아보고 이런 맛에 살지 내일도 일하러 간다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는 인생이 별건가요 똑같아요 열받고 힘들면 한잔하고 꿀잠 자고 그러다 우고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 만나버린 고민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는 네, 임창정의 소확행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로마 테라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아 선생님, 네. 강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대학교 웰라이프 헬스케어 학과에서 이번에 1학년 처음으로 개설한 아로마 이해 과목으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아, 대구대학교의 웰라이프 헬스케어 학과에서 처음 개설된 과목이란 얘기죠? 네. 네, 그럼 더 이야기하기 전에 그 웰라이프 헬스케어 학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웰라이프 헬스 학과에는요, 지금 전국 어디에서 또 아로마 테라피 전문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직 대구대학교 웰라이프 헬스 학과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웰라이프 헬스케어 학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다. 네. 이게 물론 이제 평생교육 뭐 그런 기관에서는 많이 있는 과목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정규 학과에서는 전공으로 있는 학교는 대구대학교가 유일하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 웰라이프 헬스케어 학과에서는 그 다른 또 그 안에 세부 전공이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로마 테라피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사 과목, 그리고 네. 천연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도 있고 가족 상담사, 네. 가족 상담사 전공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천연 화장품, 네네. 이렇게 3개 정도의 전공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아로마 테라피가 뭘까요? 아로마 테라피는 이게 아로마와 테라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로마는 향기 아니면 방향의 뜻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테라피는 치유요법을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처방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리고 의학적 용어 이외에는 레시피라고라도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향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네, 그 아로마 테라피가 한국에 오면서 피부 샵이나 이런 샵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마사지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학기 초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학생들이 아로마를 이해를 못해서 아로마 마사지 수업인 줄 알고 수강을 취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당했었죠. 아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뭐 동네 같은데 보면은 아로마 마사지 뭐 이런데 좀 분홍색 그 간판도 있고 그런 게 좀 보여요.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네,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명확하게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정의랄까요? 네네. 이 아로마 테라피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의 다양한 효능과 거기에 대해서 향기를 통해서 신체와 정신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루는 학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천연 화학 물질들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서 피부 문제나 스트레스 문제나 그리고 호르몬 균형 등 다양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 뭘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치료 또는 치유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아까 피부 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냄새만 맡게 해서 피부가 좋아지게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제가 좀 감이 안 와서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향기로 호흡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향기로 국소부의 향을 네. 발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마사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좁은 영역에다가 이제 발라서 그거를 이제 효과를 보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군요. 네네. 근데 그게 마사지 형태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콕 찍어 바르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어디가 몸이 안 좋으면은 어떤 뭐 오일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좀 공식이 있나요? 네, 공식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깨가 좀 결립니다. 네. 그러면은 뭘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깨가 걸린다고 하면은 근육에 관련된 오일을 써야 되겠죠. 근육 이완이나 네, 관절에 관련되어 있는 오일을 써야 되겠죠. 네, 그 이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페퍼민트 오일입니다. 페퍼민트 오일을 어깨에다 직접 이렇게 찍는 방법인가요? 네, 직접 찍어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블렌드해서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다 블렌드를 하죠?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에센셜 오일은 방향 오일이다 보니까 휘발성 오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침투할 수 있는 캐리어 오일과 만나서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그러니까 날아가니까 네, 그걸 잡아주는 캐리어 오일?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랑 섞으면 이제 그 에센셜 오일도 날아가지 않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네네.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네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는 아니구나라는 건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학과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마사지는 언제 가르쳐 주냐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소하다 보니까 어려워하셨는데요.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첫 수업 시간에 향기 좀 뿜어달라고 늘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향기를 뿜어달라. 네. 어떤 식으로 뿜어주죠?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스프레이 아로마를 블렌딩해서 공기에 뿌리죠. 네, 그 배우게 되면은 보통 몇 가지 에센셜 오일을 다루게 될까요? 배우게 되면 아마 에센셜 오일은 거의 한 60가지 오일을 배우게 됩니다. 60가지나 돼요? 원료의 오일은 60가지지만 네. 레시피로 DIY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죠. 그 60가지를 네. 서로 섞으면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게 또 창출되니까 그렇죠.
무한대가 될 수 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좀 아로마 테라피 이것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게 된 계기는 세월이 너무 긴데요. 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네.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네. 네, 상당히 오래 되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향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할 때 당시였는데 소화 기능 저하로 제가 고생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 학원을 하셨어요? 네네. 어떤 학원을 하셨습니까? 네, 입시 종합학원이죠. 입시 학원을 하고 계셨군요. 그러다가 그래서 병을 얻으셨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민트 계열의 아로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을 흡입하고 하복부에 발랐는데 깜짝 놀랐죠. 네, 그때부터 필요할 때마다 향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네. 소화기 장애가 생겼고, 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네. 힘도 없고, 네.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민트 계열 이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나서 씻은 듯이 나으셨습니까? 그렇죠. 빨리 좋아졌죠. 너무 또 금방 나아졌다 그러면 또 사기 같으니까 얼마나 걸렸나요? 에센셜 오일 한 방울로 기적을 만들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너무 오래된 세월이었지만 금방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학원을 때려치우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꾸준히 그냥 나 옆에 친구처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사용하다가 네네. 점점 관심이 커졌군요. 네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 뭐 학원이라는 업종에서 또 이 아로마 테라피로 완전히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저도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협회를 또 운영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또 협회를 한 20년 운영하다 보니까 또 평생교육원까지 운영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로마 테라피로 인해 가지고 제 직업이 3개나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김준환 선생님처럼 뭔가 다들 문어발 사업 하시는 분들만 제가 오늘 모신 것 같은데요. 네. 직업이 3개나 되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입시학원을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아로마 테라피의 매력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자면 아로마 테라피의 매력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뽑는다면 일단 첫 번째로 아로마 향을 맡았을 때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 이럴 때에 흡입하거나 디퓨저에 떨어뜨려 사용할 때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극도로 스트레스가 올라갔을 때 아로마 향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슬픈 감정, 뭐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로마 테라피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네네. 아로마 테라피가 네네. 아로마를 통해서. 네, 사실 이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밤마다 이 아로마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 아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베개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자기 전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제 옆에다 두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 숙제를 저한테 줬는데
예, 그래서 그 기분이 편안해지고, 네. 예, 그래서 금방 숙면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 예, 아로마 테라피 이 과정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제 졸업하게 되면 3가지 자격증이 이제 나갑니다. 네. 아로마 지도사 자격증, 그리고 반려동물 아로마 자격증, 그리고 아로마 색채 심리 상담사 자격증까지 가죠. 네, 이 자격증들 갖고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네네. 창업하면 요즘 괜찮습니까? 네, 요즘 아로마가 이제 많이 대세죠. 대세.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아로마가 생활 속의 아로마가 이제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중화 시대가 이제 곧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에. 네. 그 문어발 김주란 선생님. 네. 예, 갑자기 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안 그래도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 네. 아로마 향기가 너무도 좋아서 네. 선생님 어떤 향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 뿌리고 오셨어요? 뿌리고 온 게 아니라 네. 제가 지금 스피아민트 향을 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이제 향기 나는 사용하시니까. 여자입니다. 네, 향기 있는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향기 나는 여성, 네, 좋습니다. 이 그 수강생들 일단은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뭐 기억에 남는 수강 후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 처음에는 그 학생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니까 네. 예, 그냥 저 얼굴만 말똥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주 수업 시간이 이제 늘어나면서 차츰 아로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네.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한 명의 학생이 저는 그 교수님 아로마 향기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주위에서 일단은 제 표정이 밝아졌다 한대요. 그리고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한다고 주위에서.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인이 무엇보다도 본인이 매사에 부정적이었대요, 모든 게. 그런데 이제는 긍정적인 자세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기분이 좋아지니까 행동도 바뀔 네. 거고 행동이 바뀌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까요? 아마 화가 많은 분들, 네네. 짜증이 많은 아로마에 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모두 다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 자격증에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전문 직종에 관심 있으신 분,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년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부담은 되겠네요. 4년씩이나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된다니까. 네, 4년 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격증이 다 색다르잖아요. 과목이 다 색다르기 때문에 아마 너무 가볍게 올 것 같아요. 네. 가벼운 걸음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수업은 그러면은 뭐 무슨 요일에만? 토요일만 합니다. 주말에. 토요일에. 네네. 토요일에만 학교를 다니면서 4년제 학위를 딸 수 있고. 네. 등록금도 무료이고. 등록금이 무료라고요? 네. 어떤 뭐 국가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 보군요. 네네. 그러면은 토요일만 다니고 4년 동안 등록금도 없고 무료이고. 자격증도 따고. 네, 딸 수 있고요. 아까 이 뭐 아로마 테라피도 말씀하셨지만 네. 가족 상담사 얘기도 하셨고 네. 또 천연 화장품도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됩니까? 대구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규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입시 기간에 등록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수능을 안 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수능 점수도 없어도 되고. 네, 네. 네.
이렇게 좋은. 그런데 뭐 연령 같은 게 있을까요? 연령도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너무 어려도 30세 이상부터 됩니다. 30세 이상. 30세 이상이면은 연령 상관없이 이제 등록할 수 있다. 네.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아까 김준하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그런 질문. 선생님에게 아로마란? 네. 저에게 아로마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30년 넘게 아로마 테라피와 함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향이 좋아서, 그 다음에는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직업으로 아로마 테라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3가지나 가졌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아로마를 늘 동반자처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다. 인생의 동반자다. 네. 좋습니다. 김준환 선생님. 네. 네, 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까? 저도 시간이 되면 토요일에 아로마 강의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발 하나를 걸치시려고? 네. 좋습니다. 향기 나는 재봉틀 공방. 좋습니다. 전춘하 선생님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곡입니까? 네, 제목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네, 장범준의 노래죠. 네. 이 노래를 왜 갖고 오셨습니까? 샴푸, 향. 샴푸의 아로마 향을 누구나 떨어뜨리면서 향기 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우리 동네 배움터 특별 프로젝트 출연 강사님의 지혜를 담은 명언을 우리 인류의 명언이 되도록 팍팍 밀어드립니다. 내가 만든 명언. 자,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서 명언 하나는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대감 충만합니다. 먼저 김준환 선생님 명언 부탁드립니다.
재봉틀 시작이 반이다. 재봉틀 시작이 반이다. 어떤 뜻입니까? 무슨 일이든 시작은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반 이상은 한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누구나 반 이상은 재봉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봉틀 시작이 반이다. 반이다. 좋습니다. 전춘하 선생님. 네, 지금이 곧 내일이다. 지금이 곧 내일이다. 명언의 냄새가 좀 느껴지는데요.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의 과정이 내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자. 현재 충실하자.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의 명언이 인류의 명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소감과 함께 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준환 선생님. 이렇게 출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방송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렸었는데 이 마지막이라니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싶거든요. 네. 네. 그럼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자, 전춘하 선생님. 네, 에센셜 오일 한 방울로 한 사람을 살리고, 에센셜 오일 한 방울로 한 사회를, 에센셜 오일 한 방울로 한 국가를, 더 나아가서 에센셜 오일로 전 세계의 선한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명언으로 하시죠, 차라리. 좋은데요. 네. 국가와 세계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환 전춘하 선생님과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재봉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미로 시작했으니까 장미 노래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달에도 우리 동네 배움터에서는 동네 강사님들을 모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치 않은 수업도 괜찮습니다. 대단치 않은 배움은 없으니까요. 비정기적이나 또 소수로 진행되어도 좋습니다. 우동터 WOO 동 DONG 터 TER WOO DONG TER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신청곡이나 사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5월 보내세요. 안녕.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